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32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래에 잇몸 치료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헤딩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 자체도 즐거웠었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희열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한 살 한 살 더 먹어보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진짜로 몸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을러지는 게 내 눈에 보이고요. 특히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처음엔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코딩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색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하는 것보다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넋두리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이 32편 IRP, 복수기 IRP에 대한 취소 작업, 이 작업은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그런 평상시의 습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코딩하는 방법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번 파트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버를 만들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취소 작업을 자연스럽게 내가 완성시켜 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내 개인과의 어떤 자존심의 싸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IRP 취소 관련된 이 연습 작업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 코드를 보고 이거 뭐 나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이번에 배우는 내용은 개발자들 자신들의 스타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고, 하즈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2편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복수기의 IRP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이런 점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좀 세련된 드라이버 개발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복수기의 IRP를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드라이버 개발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가장 중요하게 밝히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취소 작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자원이 있을 때 그 자원을 내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당사자인 본인이 준비한 어떤 여러 루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루틴들이 어떤 시기에 동시에, 이것은 그냥 의미상 동시가 아니라 가상의 동시가 아니라 실제 동시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접근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근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문제들,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취소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코드를 짜면서도 이 부분이 동시에 들어오진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결국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CPU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CPU 2개 이상이 되고, 한쪽에서도 이 코드를 타고 한쪽에서도 이 코드를 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코드를 탈 때 두 코드가 같은 코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코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코드라 하더라도 같은 자원을 접근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동기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누가 취소를 요구하는가, 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먼저 1번의 어플리케이션, 우리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리드 파일 같은 어떤 API 함수를 써서 복수계에 IRP를 생성해 가지고 드라이버에게 비동기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은 리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구한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취소를 요구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파일 입출력을 요청을 했는데 어떤 특정 상황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갑자기 종료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해당하는 그 리드 파일과 관련된 IRP 요청이 취소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죠. 실제로 IRP가 취소가 된다는 것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IO 매니저가 제공하는 함수 IO cancel IRP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실제로 호출되면 IRP가 취소가 이제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IRP 취소 요청의 가장 시작은, 실질적인 코드상의 시작은 저는 IO cancel I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IO cancel IRP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IRP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IRP가 바로 취소되고자 하는 IRP가 되겠죠. 결국은 어떤 IRP를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요구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 모듈은 IO cancel IRP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IRP를 취소를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이 IRP에 대해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IRP에 대한 취소 요청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IRP 취소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드라이버 개발자가 취소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1번, 즉 이 IO cancel IRP 함수에 대한 대응되는 루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즉 IO 매니저 측에서 IO cancel IRP라는 함수가 불려졌을 때, 그때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cancel 루틴을 찾아서 호출을 하거든요. 그 IRP의 cancel 루틴을 찾아서 호출하기 때문에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그 IRP에 대해서 사전에 cancel 루틴을 등록하는 작업을 통해서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함수가 바로 IO set cancel routinei라는 함수입니다. IO set cancel routine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은 IRP에 자신들의 cancel routin을 사전에 등록을 시킴으로써, 왜 등록을 한다고요? 바로 IO cancel IRP라는 함수가 불려졌을 때 그때 대응되기 위해서 이렇게 cancel routin을 등록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cancel routin을 내가 설정을 했다가 다시 cancel routin을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cancel routin을 지울 때는요, 여기 있는 이 IO set cancel routin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 부분을 null이라고 주시면 그 자체가 바로 IRP의 cancel routin을 삭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cancel routin을 설정을 하셨다, 이 함수를 통해서 cancel routin을 설정을 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cancel routin을 지우고 싶을 때는 반드시 똑같은 이 함수를 써서 IO set cancel routin이라는 함수를 써서 두 번째 파라미터를 null로 주셔야만 cancel routin이 삭제가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IRP를 취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이 사용하는 용어가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꾸 요청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상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운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청이라는 말을 자꾸 드리는데, 캔슬 루틴에서는 완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완료 요청, 캔슬 완료 요청. 그러니까 캔슬 루틴이 하는 작업은 결국 IRP를 우리가 complete, 즉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써서 완료를 하게 되는데, 그 완료를 할 때 스테이터스 값을 어떻게 주죠? 바로 status underbar canceled라고 주시고, 그리고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불러주시면 IRP를 취소하도록 완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캔슬 루틴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보통은 이제 두 군데 이상에서 똑같은 IRP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 이상에서 동시에 이렇게 어떤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컴플리트된 리퀘스트를 다시 또 컴플리트하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시스템에서는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 스크린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시에 또는 시차를 가지더라도 한번 처리된 것이 다시 또 처리되지 않도록 하나 IRP가 컴플리트가 됐으면 다시 또 컴플리트를 요청하지 않도록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동기화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동기화 문제를 고려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캔슬 스핀락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하고 반납하는 방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O acquire cancel spin락이라는 함수를 써서 스핀락을 획득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다시 release cancel spin락 함수를 써서 반납을 하시면 그 사이에서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코드들을 이 사이에서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스핀락을 획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IIQL 레벨이 디스패치 레벨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핀락을 반납을 하고 나면 원래 IIQ 레벨로 돌아가기 위해서 환원하기 위해서 올드 IIQL이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요구를 하게 되고 이 올드 IIQL은 우리가 이전에 바로 스핀락을 획득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반납할 때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러면 차라리 스핀락을 맨날 획득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동기화 문제는 가장 확실하겠죠. 뭔 작업을 할 때마다 드라이브 코드 내에서는 항상 캔슬 스핀락을 획득하고 작업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시면 가장 확실한 동기화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취소 동기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캔슬 스핀락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전체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드라이버들도 써요. 이 스핀락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주 잡고 놓고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다른 드라이버들의 동작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런 동기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자원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능의 문제겠죠. 똑같은 드라이버를 두 개발자가 만들더라도 한쪽의 성능이 훨씬 좋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최적의 결과물이 나온다. 성능이 최적이다. 보통 성능이라고 하면은 뭐 메모리 사용량 또는 속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월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코드는 바로 이런 동기화 문제를 방어하는 코드를 꼭 필요한 데서만 쓰시는 그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살펴보기 전에 제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중복된 어떤 문장들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복된 코드들을 간단하게 만들고자 내부 함수 두 개를 하나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myStartPacket이라는 함수와 그리고 myStartNextPacket이라는 함수예요. 이 두 함수는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함수인데 어떤 동작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IRP를 하나 가지고 myStartPacket에 딱 넣게 되면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현재 current IRP가 있는지를 봅니다. current IRP가 어떤 것이었죠? current IRP는 지금 start.io가 어떤 IRP를 받아서 핸들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IRP를 말하죠. 아직 IRP가 컴플리트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존재하는 IRP가 하나 있다고 진행 중인 IRP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이 IRP를 리스트 헤드에다 그냥 연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current IRP가 비어있으면 비어있다는 것은 myStartIO가 지금 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IRP를 MyStartIO로 전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함수를 MyStartPacket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MyStartNextPacke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리스트 헤드를 뒤져봐서 거기에 IRP가 하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해서 그 녀석을 MyStartIO로 전달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두 가지 작업을 이제 코드를 좀 보시기 좀 수월하시라고 제가 함수로 뽑아 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보기에 앞서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 그림만 보시고 나면 바로 실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좌측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3번에 걸쳐서 비동기적으로 리드 파일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IO 매니저는 그 각각의 리드 파일에 대해서 IRP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IRP를 샘플 드라이버에 던졌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My Read Dispatch라고 말을 했었죠. 우리는 선처리라고 또 배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IRP를 전부 다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세 개를 모두 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우리 드라이버는 MyStartPack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IRP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IRP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로 MyStartIO로 던져지기도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듯이 current IRP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IRP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트 헤드에 이렇게 IRP를 그냥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MyStartPacket이라는 함수를 누가 부른다고요? 바로 MyReadDispatch라는 곳에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바로 IRP를 StartIO로 보내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리스트 헤드에다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두 군데인데요. 그 두 군데는 바로 뭐냐면, 바로 타이머 루틴, 그리고 캔슬 루틴이 되는 겁니다. 자, 타이머 루틴은 우리가 요 스타트IO에서 타이머를 구동한다고 본다면, 결국 그 구동된 시간 안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타임아웃이 발생을 해서, 소위 그 타이머라는 이 루틴이 호출이 되죠. 그곳에서 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라고 했어요. 그죠?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해서 IRP를 이제 성공적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를 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바로 또 MyStartNextPacket을 부를 거예요. 그렇죠? MyStartNextPacket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 IRP를 또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동시에 지금 이 작업을 CPU A가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CPU B 측에서, 즉 완전히 다른 CPU잖아요. CPU B 측에서 현재 그 IRP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다는 요청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입니다. 즉 한쪽 CPU A에서는 그걸 성공적으로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또 다른 한쪽 CPU에서는 그걸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왔을 때 결국 동기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취소 루틴에서는 마찬가지로 IO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또 할 거라고요. 캔슬드라는 이름으로 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작업이 이렇게 서로 다른 CPU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화 문제가 이제 고민돼야 되는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특별히 뭐냐면 타이머 루틴에서도 역시 원래 하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에요? 내가 지금 처리 중인 IRP를 컴플리트 리퀘스트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리스트 헤드를 뒤져서 IRP를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스타트 IO로 던져주는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캔슬 루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캔슬 루틴도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IRP를 캔슬을 했어요. 근데 그 캔슬한 IRP가 하필이면 지금 진행 중이던 타임아웃이 미처 발생하지 않은 진행 중이던 IRP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타임아웃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요 my cancel 루틴에서는 또 다시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기다리는 IRP를 또 리스트 헤드에서 뽑아내서 스타트 IO로 보내주는 작업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 my start next packet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지 않으면 리스트 헤드에 채워지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my start next 패킷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원래는 타이머만 했었잖아요. 근데 타이머가 하지 못하는 상황, 즉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타이머가 더 이상 호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IRP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타이머가 취소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새로운 IRP를 가지고 타임아웃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마찬가지로 바로 캔슬 루틴에서도 이렇게 스타트 IO를 호출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가는 작업이 또 발생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동기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코드를 살펴보셔야만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지금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제가 올려드린 예제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어요. 32번째 예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역시 열어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전의 예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번의 리드 파일이 각각 있죠. 1번, 2번, 3번. 그래서 이것을 비동기로 접수를 시키고 아래에서는 각각이 끝나기를 기다리죠. 이렇게 기다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실습은 결국 취소기 때문에 이 한 가지 IRP가 만약에 접수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 C를 눌러서 바로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수행 중이던 IRP를 포함해서 나머지 IRP 2개가 모두 정상적으로 취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드라이브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코드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양이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코드가 아주 어려운 코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소스 코드를 열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코드의 형태는 제가 강의로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드 디스패치 선처리 부분입니다. 선처리 부분이죠. 자, 리드 디스패치에서 하는 작업은 IRP를 마크 펜딩을 하고 그리고 펜딩 리턴을 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죠? 요건 반드시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 중간에 myStartPacket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myStartPacket.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RP를 여기다가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캔슬 루틴을 같이 넣어줬어요. 이 IRP가 취소될 때를 대비해서 캔슬 루틴을 설정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파라미터로 들어간 함수가 myStartPacket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쫓아가기에 앞서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IRP가 이제 리스트 헤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최초에 들어온 경우라면 리스트 헤드에 들어가지 않고 current IRP로 기록이 된 다음에 누구에게? 바로 myStartIO에게 전달이 되겠죠. 캔슬 루틴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tartIO로 가겠습니다. 자, 캔슬 루틴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순서에 따라서 StartIO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tartIO 코드를 가보게 되면 자, 맨 위에 있네요. 이것이 이제 후처리 루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 스핀락을 획득을 했습니다. 아, 뭔가 동기화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스핀락을 획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if 문장이 하나 보여요. 이것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if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스핀락을 획득한 상태에서 현재 IRP에 대해서 일단 캔슬 루틴을 어떻게 합니까? 널로 바꾸죠. 자, 지금부터 내가 이걸 다루는 동안에는 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스핀락을 풀어주고 그리고 타임아웃을 겁니다. 그렇죠? 타임아웃을 제가 테스트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초, 좀 긴 시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각각의 IRP는 10초마다 컴플리트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10초로 설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캔슬 루틴을 설정을 했죠. 자, 캔슬 루틴을 등록을 했습니다. 앞에서 캔슬 루틴을 지웠는데 다시 등록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10초라는 시간 동안의 타임아웃을 기다리다가도 그 사이에 취소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초라는 시간 안에 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캔슬 루틴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취소 스타트 IO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순서는 타이머가 되겠죠? 타임 루틴. 자, 타임 루틴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타임 루틴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My Timer DPC 루틴. 자, 이곳에서 하는 작업이라는 건 결국 지금 내려온 IRP, current IRP를 가지고 성공 완료하는 거죠. complete. 성공 완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my start next packet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여기에서는 IRP에 현재 리스트 헤드를 뒤져가지고 대기하는 IRP가 있으면 다시 그놈을 my start IO로 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대기하는 IRP를 찾아서 다시 my start IO로 보내는 작업을 여기서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캔슬 루틴을 고민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코드일 거예요. 크게 달라지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취소 루틴을 고려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my start packet과 my start next packet의 내부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먼저 캔슬 루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IRP에 대해서 캔슬 루틴이 요청이 됐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144번째 라인. 자, 캔슬 루틴이 호출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캔슬 루틴에선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캔슬 루틴이 호출될 때는 일단 스핀락이 획득된 상태에서 온다고 그랬었죠. 획득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기에는 스핀락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핀락을 풀어주는 작업이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죠. IO 릴리즈 캔슬 스핀락. 자, 이전에 뭘 하고 풀어주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자, 지금 이 IRP가 현재 IRP라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타이머 설정이 된 IRP겠죠? 현재 IRP라면, 즉 타이머 설정이 된 IRP라면, 그러면 이 IRP에 대해서 캔슬 타이머 지금 구동되어 있는 것을 취소해라 이런 얘기죠. 10초 타이머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타이머를 취소시켜라. 그런 다음에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더 이상 타임아웃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캔슬 스핀락을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뭘 했습니까? My start next packet.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는 다음 IRP를 스타트 IO로 보내라 라는 얘기죠. 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 IRP는 내가 지금부터 취소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는 애를 스타트 IO로 축으로 기다리는 IRP, 두 번째 IRP를 끄집어서 리스트 헤드에서 끄집어서 my start IO로 보내라는 작업을 여기서 지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이지 않은 IRP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이지 않은 IRP는 어디에 지금 들어있습니까? 리스트 헤드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remove entry list라는 함수를 써서 리스트 헤드에 바로 들어있는 그 IRP의 정확한 그 IRP를 찾아가지고 이 IRP를 지워라. 현재 이 IRP를 지워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IRP가 리스트 헤드에서 지워지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스핀락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작업 다 동시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해야 될 작업이 남았죠. 같이 해야 될 작업.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거 캔슬하라고 했으니까 이 IRP를 취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캔슬, 스테이터스 캔슬들을 주고 컴플리트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캔슬 루틴은 요거 정도만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요만큼이 추가가 된 거예요. 왜냐면 리스트 헤드에 들어가는 구조, 그리고 스타트 IO라는 게 사용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식의 로직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고요.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실 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my start next packet이라는 함수를 어디서? 바로 여기에서 부르는 상황이 있다. 언제? 얘가 캔슬하려고 봤더니 그 IRP가 하필이면 지금 진행 중인 IRP로 판단이 됐다면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리스트 헤드를 뒤져서 다음 IRP를 끄집어내서 스타트 IO로 보내는 작업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타임 루틴을 가겠습니다. 자, 타임 루틴에서 보통 하는 작업은 지금 현재 IRP에 대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죠. 그런 다음에 뭘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my start next packet을 불렀잖아요. 즉 리스트 헤드를 또 뒤져서 IRP를 또 끄집어내서 스타트 IO로 보내는 작업을 했었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 작업과 이 작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CPU A에서는 이 작업을, CPU B에서는 이 작업을 만약에 동시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타이머 루틴에서는 스핀락을 획득하는 작업이 없잖아요. 캔슬 스핀락을 획득하는 작업이 없이 바로 스타트 패킷을 불렀고, 또 캔슬 루틴에서는 스핀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주고 나서 스타트 넥스트 패킷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것을 이제 어디서 어떻게 지혜롭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고민한다면 바로 스타트 IO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시면 이 스타트 IO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IO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스핀락을 획득을 했죠. 제가 스핀락을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동기화 문제를 막고자 해서. 하지만 이걸 획득하기 바로 직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획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획득하기 바로 직전까지 내려온 IRP에 대해서는 동기화 문제를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어때요? 스타트 IO에 원래 IRP가 들어오면 이건 항상 누굽니까? 스타트 IO로 들어오는 IRP는 무조건 커런트 IRP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커런트 IRP가 당연할 텐데 불구하고 아닌 경우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IRP가 들어올 당시에는 커런트 IRP가 됐는데 이 동기화 객체를 획득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커런트 IRP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IRP가 아닌 경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즉 CPU가 두 개인데 A하고 B가 있는데 A CPU가 먼저 들어갔는데 뒤따라 B CPU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PU 둘이서 동시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커런트 IRP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단 한 녀석만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내가 받은 파라미터와 다르다 그러면 이 IRP는 지금 취소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지금 받은 IRP가 취소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커런트 IRP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코드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받은 IRP가 혹시 커런트 IRP가 아니다 그럼 이건 취소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스핀락을 풀어주고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되는 이유는 두 번 들어왔을 테니까, 즉 이 스타트 IO가 두 번 들어왔을 테니까 지금 나는 그냥 나가도 괜찮다는 거죠. 두 번째 들어왔던 녀석이 온전하게 타이머를 구동할 테니까. 그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긴 조금 괜히 길 것 같고요. 로직은 그냥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마이스타트 패킷이라는 함수를 제가 어떻게 구해냈는지, 그리고 마이스타트 넥스트 패킷을 어떻게 구해냈는지만 한번 염두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스타트 IO 이 부분이 둘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CPU A와 CPU B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캔슬 루틴과 타임 루틴이 둘 다 어떤 식으로 동기화 관리를 해야 되는지, 캔슬 루틴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IRP일 때 처리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이지 않은 IRP일 때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랐었고, 그렇죠? 그 타임 루틴은 통상적인 방법대로 현재 IRP를 컴플리트 시키고 나서 스타트 넥스트 패킷을 불러서 다음 대기하는 IRP를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코드로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코드로 이해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실습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자, 가상머신으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상머신상에 드라이버 파일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제가 한번 드라이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폴더로 가서 sc start 샘플 해서 드라이버를 로딩 한번 해볼게요.
자, 드라이버 로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어플리케이션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타이머를 10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3번 접수가 이루어졌죠? 지금 타이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초, 5초, 6초, 7초, 지금 시간이 가고 있죠? 첫 번째로 딱 하나 왔죠? 자, 10초가 지난 겁니다. 또 다시 두 번째 타이머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하고 딱 또 떨어졌죠? 자, 이렇게 또 타이머가 또 돌고 있죠. 총 3번의 10초 타이머가 이렇게 구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 루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취소 루틴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유저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접수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 갑자기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수했죠? 하나, 둘, 셋, 넷. 이쯤에서 컨트롤 C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종료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첫 번째 게 끝나고 두 번째 거 기다릴 때 한번 종료를 시켜볼게요. 자, 잠깐만 기다려보죠. 첫 번째 거 컴플리트 딱 되고 나서, 자, 컴플리트 됐죠? 여기서 종료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갑작스레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캔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조금 더 세련된 코드를 준비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반드시 하셔서 여러분들 코드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30편이 한참 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지를 제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바로 어려운 파트로 넘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아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남아있는 부분들 중에는 이제 가상 메모리, 우리가 메모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어플리케이션과 메모리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어떤 PCI 익스프레스와 같은 어떤 카드들, 우리가 메모리를, 내부 메모리, 하드웨어 메모리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배우셔야 되고, 또 드라이버 코드에서 할 수 있는 스레드, 우리가 시스템 스레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들을 좀 더 배워야만 이 초급 과정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겁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시작도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윈도우 드라이버는 이와 같은 어떤 백그라운드 내용은 항상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뭔가 디바이스 스택 그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훨씬 더 많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즈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